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네, 시청하시기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뉴스가 요즘에 마음이 제가 이제 딴데 콩밭에 가 있죠. 개인적으로 좀 여러 가지 좀 마음이 좀 무거운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뉴스를 봐도 들리지 않아요. 들리지도 않고 뭐 봐도 이제 생각도 안 나고 관심이 지금 없어진 상태이긴 한데 어쨌든 뭐 제가 늘 이제 취미는 어쨌든 뭐 부동산 보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부동산을 이제 보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서 뭐 비즈니스도 알아보고 이제 하다 보니까 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좋은 입지 같은 경우, 그죠? 공통점이죠. 좋은 자리 부동산 사는 거, 뭐 좋은 자리 뭐 비즈니스를 사야 되는 거 뭐 비슷한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소비재가 아니고 자산으로 볼 수도 있고 생산 수단으로도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은 자산이죠, 분명히. 근데 그 부채로 얘기하는 뭐 로버트 기요사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완전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어쩌면 소비재일 수도 있고요. 근데 투자자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어떤 가정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에서는 또 자산으로 봐도 저는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뭐 그러면서 또 비즈니스도 생산 수단인 자산일 수도 있고 어떤 생산 수단을 소유하는 걸 사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보니까 비슷한 부분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뉴스는 이제 좀 눈에 띄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캐나다 50년 후에도 이민자가 넘친다. 그러니까 뭐 부동산도 중요하지만 뭐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 나라가 이제 사람이 빠진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어떤 뭐 재화를 생산한다든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하는데 사람이 앞으로 빠져나가, 사람이 줄어드는 나라야. 그러면 또 비즈니스를 또 한 번 더 애매하다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50년 후에도 이민자가 넘친다. 인구수가 어쨌든 꾸준히 증가한다.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교통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물론 교통이 좋은 데가 인구가 가장 빨리 이제 늘어나겠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낙수 효과처럼 그 주변 지역도 자연스럽게 인구가 이제 퍼져 나가는 거. 사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기사를 찾다 보니까 지금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데가 그 뉴스는 제가 이제 없앴어요. 그냥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캘거리, 그러니까 알버타가 제일 많죠. 알버타가 1등인데 그 중에서도 캘거리 좀 얘기하려고 잠깐 준비를 했었었는데 또 근데 그래서 저는 그러고 나서 뭐 사스카추안 뭐 이런 데지 않을까. 그리고 대서양주 그다음 뭐 BC주가 3, 4등 하려나 생각을 했는데 그 뉴스를 보니까 BC주가 여전히 2등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온타리오주는 워낙 사람이 많이 들어갔다가 뭐 살기가 힘들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많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거기 이제 인구 성장이 마이너스가 됐는데 알버타주가 1등이고 2등이 BC주입니다. 그래서 BC주는 뭐 여러 가지 입장에서 지금 1월 23일이죠, 오늘이. 1월이 거의 끝나가는 지금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일주일만 있으면 거의 1월이 끝나잖아요. 근데 눈이 안 왔어. 비만 오고 춥긴 춥지만 눈이 안 와서 눈이 안 온다는 게 이 중부지방, 저도 중부지방 캘거리 오래 살았지만 이게 굉장한 축복이긴 하거든요, 사실은. 눈이 없는 도로를 겨울에 달릴 수 있다라는 건 거기서 눈 때문에 고생해 본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뭐 너무 잘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일단 어쨌든 BC주 밴쿠버는 여전히 여러 사람들한테 선택을 받는 지역이다. 이민을 지금 억제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 중에 뭐 비합법적인 당연히 이제 추방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합법적이지만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도 이제 뭐 비자를 안 줘서 다시 내보내고 그 사람 영원히 출자하는 거 아니고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러면 뭐 캘거리에다 캐나다에서 대학교로 이수한 그런 경력이 있으면 이민할 때 좀 도움이 되잖아요. 영어에도 도움이 될 테고. 그러니까 뭐 기회는 영원히 끝나는 건 아니니까. 우리 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이민하려고 그랬는데 안 돼가지고 저도 굉장히 고생스럽게 이민을 한 케이스예요. 과정이 나쁘진 않았는데 그때 정책에 따라서 문이 뭐 닫혔다 열렸다 하니까 자 이민자가 유입이 많이 되고 있어요 여전히. 얄버타가 이제 최대 증가폭이다.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고요. 그래서 50년 안에 너무 길긴 하지만 50년 안에 어쨌든 8천만 명이 이룰 수 있다. 이게 예전에 나온 제가 기억하기로는 앞으로 25년, 30년 동안에 뭐 7천만 명이 넘을 수 있다. 그런 게 대충 기억이 나긴 하는데 이제는 50년짜리 발표를 했는데 8천만 명이 이룰 수 있다. 뭐 요런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캐나다가 앞으로도 여전히 젊은 국가이고 그죠?
뭐 그렇게 됐을 때 나라는 여전히 사람이 없으면 발전하는 좀 무리가 있긴 있죠. 그죠? 사람이 어쨌든 계속 이사를 들어오고 출산이 계속 일어나고 세대 수는 분화하고 있고 그죠? 물론 이렇다고 해서 앞으로 뭐 집값이 막 올해냐 2025년이 올해 집값이 올라갈 겁니다. 떨어질 수도 있겠죠. 잘 모르겠어요. 2026년 오를 수도 있고 또 떨어질 수도 있겠죠. 부동산 뭐 제가 뭘 압니까? 완전히 부동 살 때마다 가격이 다 떨어져서 참 안타깝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뭐 저는 뭐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캐나다 여전히 발전하는 국가고 굉장히 뭐 밝은 미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요번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타리프 관세죠 관세를 뭐 올리네 마네 뭐 그럴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는 거죠. 근데 뭐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국경 수비를 지금 엄청나게 강화하고 있다고 기사를 봤어요. 뭐 헬기도 동원했지만 옛날에도 지금 더 많이 동원하고 있고 뭐 RCMP도 더 많이 동원해서 뭐 국경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거를 들어주니까 뭐 나중에 더 협상을 해서 내릴 수도 있는 거고 그거 아세요? 그 캐나다가 그 미국의 이게 또 너무 좀 지루한 화면이 대역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요 화면을 좀 옮겨볼까요? 미국의 굉장한 하청업체 국가긴 해요. 이게 나쁜 얘기가 아니고 그 미국에 있는 그 특히 영화 산업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가 하청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미스터 비스트라고 세계 최고 유튜버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뭐 되게 뭐 재밌는 쇼가 있었는데 이걸 다 온타리오 토론토 근교에서 찍었더라고요. 보니까 아마존이랑 같이 이제 협력을 했다 그래야 되나? 뭐 같이 이제 그 지분을 투자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이 드는 어떤 프로젝트다. 1억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그거를 캐나다에 넘겨버렸어. 근데 영어도 잘 통하죠. 그리고 인력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7천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US 달러랑 캐나다 달러지 완전 박살난 상태니까 지금 얼마 전에 뭐 환전을 조금 할 일이 있어서 했는데 69센트였어. 진짜 너무 놀랐어. 와, 이렇게 캐나다 달러가 망가져 있나 싶을 정도로 미국 달러 이제 캐나다도 문제지만 지금 미국 달러가 너무 세요. 근데 그만큼 캐나다랑 미국이랑 굉장히 많이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잘 살고 하는 거에 대해서 캐나다 나쁠 일은 없죠. 그죠? 더 많은 교류를 통해서 물건을 또 싸게 수출할 수 있고 그죠? 더 많은 어떤 일감을 또 받을 수도 있는 나라니까 굉장히 장점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다 이런 내용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알버타주가 가장 많이 증가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옛날에 아는 지인 중에 캘거리 살 때 아는 지인 중에 캘거리가 기름값이 완전히 대폭락한 적도 있고 경제가 완전 폭망해가지고 우리 그때 캘거리 사는 우리 사람들이 다 뭐 온타리오로 이사 간다, 밴쿠버로 이사 간다 막 얘기 나올 때인데 그 중에 캘거리도 분명히 기회가 올 거다. 한번 언젠가 여기 빅 점프를 하지 않겠나 생각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럴 날이 언제 올까 생각했는데 이미 왔죠. 캐나다 이미 집값이 뭐 전고점을 넘어서서 지금 막 다른 데는 다 하락했는데 지금 뭐 굉장히 상승하고 있고 또 인구가 세상에 24.9% 그러니까 25%가 세상에 증가를 하고요. 근데 고성장 시나리오에서 이건 이제 저성장 시나리오에 가장 인구가 적게 증가하는 거. 근데 고성장 시나리오에서 56% 그러니까 중간으로 30%만 잡아도 알버타주 캘거리는 굉장한 발전을 할 거다. 집값도 또 그만큼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그만큼 수요가 증가하면 그럴 수 있는 거죠. BC주는 많이 증가는 하진 않지만 뭐 저성장 시나리오에서는 6.7%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잘못 알았던 게 BC주가 작년 인구수가 569만 명이었대요. 거의 600만 명이 가깝네요. 저는 BC주 전체가 뭐 400만 사나 500만 사나 생각했는데 벌써 70만이 됐어요. 그래서 와 BC주도 인구가 지금도 굉장히 많은데 점점 더 뭐 늘어나고 있다. 뭐 온타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근데 이 인구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로 캐나다 주택 구매 여건이 이제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또 마음에 안 닿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직장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 금리가 내리든 뭐 주택 구매 여건이 개선이 되든 이제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다 보니까 관심이 안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부동산 뉴스를 그냥 전해준다는 개념으로 제가 오늘은 이제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어쨌든 9개 전국 주요 도시에서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affordability가 이제 증가를 했다. 그냥 잠깐 볼게요.
그냥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연간 소득 요구치가 있는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좀 적게 들고 집값도 떨어졌고 금리가 떨어져서 집 살 수 있는 여건이 조금 증가했다. 그죠? 밴쿠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밴쿠버도 평균 집값이 소폭 상승했네요. 밴쿠버는 또 기준이 어디야 도대체. 어쨌든 아니면 거의 비슷해요. 뭐 거의 상승하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값은 똑같았는데 모든 여건이 비슷하다면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뭐 집 살 수 있는 여건이 좀 좋아졌다. 뭐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5년 고정 모기지가 5.7을 저는 6.7 가까이 냈던 것 같은데 그 변동 금리로 거의 미쳤죠. 근데 지금은 고정 금리가 4.9라는데 전 그 고정 금리 변동 금리가 이거보다 떨어져 있어요 지금.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5%보다 훨씬 낮네. 근데 이거 4.9는 5%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낮았어요. 기억이 정확히 안 나지만. 근데 그만큼 지금 변동금리도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지금 옛날보다 제가 몰기지 내는 게 그 많이 줄었죠. 치킨으로 따지면 그래도 치킨을 한 20마리? 호울 치킨. 어떤 치킨을 얘기하는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굉장히 여유가 20마리면 거의 매일 치킨을 시킬 수 있는 돈이에요. 저절로 아껴진 돈이. 굉장히 뿌듯하죠. 그죠? 저는 물 어떤 걸 계산할 때 늘 어떤 치킨으로 생각을 해요. 쉽게 생각하려고. 그러면 이제 치킨을 한 달에 20마리를 내가 아낄 수 있다고? 그러면은 월요일 5일만 빼면 매일매일 치킨 한 마리 시킬 수 있는 돈인 거예요. 굉장히 큰 돈인 거죠. 저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2025년에 추가 금리 인하가 기대가 됩니다. 며칠 전에 지금 금리가 물가가 1.8이었나 1.9%였잖아요. 그죠? 그 경기는 여전히 안 좋은 상태고 거기다가 우리 또 트럼프 형님의 또 위협까지 있었죠. 지금 뭐 51기의 번째 주가 대란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금리 그저 타리프까지 뭐 관세도 올리겠다 이런 정말 좀 미친 소리를 막 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근데 뭐 어쨌든 잘한 게 있으니까 대통령이 됐잖아요. 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잘 맞춰줘요. 잘 맞춰서 잘 해야 또 이 나라 캐나다 또 힘도 없는데 또 잘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트럼프 형님의 또 잘 또 발 맞춰서 다음 총리가 누가 되든 뭐 트루도 총리 일단 거의 스텝다운 했으니까 다음 총리가 어느 당에서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를 잘 몰라요. 근데 누가 되든 간에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무조건 이렇게 인구가 늘고 하니까 뭐 캐나다 뭐 집값이 오를 것이냐 어쩔 것이냐 뭐 오를 수 있고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여전히 살기는 이제 빡빡하다. 굉장히 힘들다. 여전한 고물가 공포. 그러니까 1.8%가 나온 게 이게 물가가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오른 거에서 그나마 줄어서 1.9%가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물가가 너무 비싸요. 고기값은 여전히 너무 비싸고 진짜 그죠. 저축은 세상에 무슨 저축을 합니까? 지금 론을 받아서 지금 론 갚기도 바쁠 시간 없구만 지금. 예상치 못한 지출에 감당하기가 어렵다. 근데 결국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소위 말하는 존버인 거죠. 버텨야 돼요. 그러니까 저렇게 못한다. 그러면 뭐 소고기 돼지 뭐가 비싸죠? 좀 저가형 고기를 사서 먹는다든지. 뭐 옛날에 LA 갈비 중에 가장 좋은 부위를 사 먹었다. 그러니까 LA 갈비 중에서 좀 저가 부위가 있어요. 보니까 그 저가 부위를 사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옛날에는 내가 뭐 좀 비싼 마트에 가서 막 먹었다고 치더라도 조금 싼 마트에 가서 내가 옛날에 우버를 많이 시켜 먹었는데 이 우버를 줄이고 집에서 내가 요리를 유튜브를 보고 배워가지고 요리를 좀 해 먹으면서 뭐 물가를 좀 줄인다든지 그죠? 아이들 신발을 예전에 2켤레씩 사줬는데 요즘에 다 2켤레 사더라고요. 전 상상도 못할 일인데 옛날에 하나 사가지고 엄마한테 욕 먹으면서 떨어질 때까지 신고 다 떨어져 증명을 해야 다음 걸 사던 어떤 엄마 아빠한테 그런 했었는데 요즘 애들은 뭐 실내용, 실외용, 농구용 막 여러 개 사더라고요. 근데 뭐 또 다 그렇게 한다니까 또 사주고 있었는데 뭐 그런데 좀 싸게 좀 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이제 버텨야죠.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뭐 집에 있는 저도 되게 심각하게 고민했던 건데 모기를 많이 내면 뭐 뭔가 좀 다운 사이즈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방 3개짜리 좋은 집에 살았는데 방 3개 뭐 타운홈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좀 뭐 그저 뭐죠? 콘도로 간다든지 이런 것도 유연하게 우리가 사고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뜨지 않아. 다행히 화면에 안 떴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방금 이메일이 왔는데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집을 처음 그 콘도를 사가지고 세입자를 받았는데 걔네가 지금 아직도 그걸 그
월세를 마지막 월세를 안 내고 도망갔어요. 근데 차에 초년생들이라 정말 이 캐나다의 이 공포를 주기가 싫어서 그냥 나 천천히 갚어 좋아했는데 근데 오늘도 일부를 갚았습니다. 여전히 얼마를 더 갚아야 돼 도대체. 그러니까 여전히 제가 볼 때는 한 1,000불 좀 넘게 갚으면 되는데 매달 조금씩 갚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좋게 갚으면 잘했다 박수 쳐주고 고맙다 더 갚아. 오늘도 또 오늘 일정 금액을 보내왔습니다. 역시 이게 꼭 인생이라는 게 그 강대강으로 안 부딪혀도 뭐 좋게 얘기하고 부드럽게 야 그런 얘기는 했죠. 야 니네가 사회 초년생들이고 이제 잡도 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초반에 뭐 너 진짜 자꾸 이러면 너 정말 경찰 신고할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스몰 콜트 같은 데다가 제소해가지고 그런 명령도 받아내서 뭐 집행할 수도 있어 그랬더니 그거 하지 말아달라고 뭐 그러면서 얘기한 게 이제 나는 어려서 뭐 부모님을 여의고 부모님 여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뭐 인생 스토리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내가 이해할게 좋아 대신에 갚자 약속해줘 하고서 했는데 여전히 갚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야 네가 이런 게 너의 큰 인생의 교훈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가 앞으로 이런 거를 이제 갚아 나가면 너도 좋지만 나도 좋고 네 인생에서도 이렇게 앞으로 어떤 그 계약을 할 때 좀 더 뭐 3번 4번 생각해서 신중하게 할 수 있는 그 인생의 교훈이 되지 않겠니? 그래서 그런 것 같다 인정을 해가지고 지금 잘 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어쨌든 지금 방금 이메일이 왔어요. 자 어쨌든 여기 뭔 얘기입니까 여기 그래서 캐나다 48%의 캐나다인이 너 더 이상 생활하기 유지할 수 없다 너무 어려워 절반 정도인데 이렇게 절반이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집을 어떻게 삽니까 그죠 집을 어떻게 무슨 여건으로 집을 살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뉴스를 보니까 밴쿠버는 집값이 올라갔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토론토도 떨어져도 정말 쥐꼬리만큼 떨어졌어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힘든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고 잘 모르겠는데 난 똑같은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어떤 그룹에 들어갈 것인가 목표를 정하고 거기 그룹에 들어갈 수 있게끔 살아야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그 그룹 사람들하고 좀 더 친해지면 돼요. 왜냐하면 그 그룹 사람들이랑 만나면 거기에 관련된 얘기합니다. 좋은 얘기들. 막 경제 얘기,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힘든 사람끼리 만나면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전 여러 경험이 있다 보니까 힘든 사람끼리 만나고 불평불만한 사람끼리 만나면 늘 불평합니다. 누구 때문에 못했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가 인생이 이렇게 안 되고, 내 이렇게 저렇게 이분 때문에 잡을 수도 없고, 직장을 잡을 수도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라는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 저도 이제 이런 사람은 좀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일이 있지만 뭐 좀 가급적 좀 덜 만나야지. 뭐 정말 필요할 때만 만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들하고 만나서 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지 좀 쓸데없는 뭘 갑자기 꼰대 같은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방금 캘거리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캘거리가 앞으로 발전할 수 옛날에 캘거리가 폭망하네 막 저 그렇게 경험했었는데 그때도 캘거리 분명히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던 건 뭐냐면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 밴쿠버하고 이제 캘거리 지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는데 세털라이트 인공성 지도로 보면요. 캘거리 위치가 절대 망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요. 왜냐 밴쿠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밴쿠버는 이렇게 넓은 지역에 이 지도 보는 내용은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캐나다 이렇게 크잖아요. 이렇게 캐나다가 큰 나라의 유일한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가 갖고 있는 의미를 아시죠? 물건들을 수출하고 수입하고 절대 망할 수 없는 밴쿠버의 위치. 정말 캐나다에서는 정말 보석 같은 존재죠. 그리고 나서 뭐 예를 들어 캘거리 간다. 캘거리 갈 때 이 밴쿠버만 벗어나면 다 산이에요. 다 산. 이 산을 정말 여기까지 밴쿠버까지 캘거리까지 가는데 운전해서 2시간 3시간이면 이 산이 의미가 없는데 운전해서 가면 12시간이 걸립니다. 구글로 찍어보면 9시간이죠. 실제로 운전해보면 중간에 쉬어야 되고 화장실 가야 되고 먹을 것도 먹어야 되고 하다 보면 12시간이 걸려요. 제가 여러 번 한 10대 번 운전해봤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로키 산맥을 넘고 이 전체 이 평화지대에 있는 로키 산맥 가기 직전에 거의 유일한 대도시예요. 캘거리는 캐나다 전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점지에 있어요. 요충지에 있어요. 요충지.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이제 캘거리 하시는 분이 이제 캘거리에서 밴쿠버로 이사 가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캘거리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고 계시고 뭐 자녀분들도 다 직장을 잡고 잘 사시는 분이다 보니까 제가 그 얘기는 했죠. 아니 캘거리가 너무너무 좋은 도시고 그죠? 뭐 단일 도시로는 인구 3위인 도시이기도 하고 저도 캘거리 오래 살아봤으니까 그 좋은 도시 사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밴쿠버에 꼭 와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는 한 그냥 안정적으로 사시는 거 나쁘지 않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에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와야 되는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캘거리도 살 때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그 때가 맞으면 내가 그냥 밴쿠버를 떠나고 싶지 않더라도 내가 캘거리를 떠나고 싶지 않더라도 언젠가 또 떠나는 때가 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때를 자연스럽게 올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그죠. 뭐 돈도 모으고 여러 가지 뭐 또 알아보면서 여행도 가끔 오면서 지역도 좀 알아보면서 자연스러운 때가 되면 이주는 또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지금 처음에 준비한 내용하고 좀 많이 옆으로 새긴 했는데 뭐 이렇습니다. 다시 요점을 얘기하자면 캐나다는 이민자가 여전히 많이 들어오는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나라다. 뭐 이게 지금 오늘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겨울이 지금 거의 끝나가는 무렵 눈은 계속 안 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도 잘 지내시고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